자, 문법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마지막 문제니까 문법에 대해서 뭐 잠깐 얘기를 하자면, 문법이 요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요렇게 나눠서, 문법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됐죠? 한 요 정도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요렇게 돼요. 또 이 가운데가 많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야. 예, 세모. 그렇죠? 그래서 문법에서 그렇게 문법은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얼마 안 돼요. 그치? 그래서 문법은 쉽다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은 쉽다.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다 이제 어법이 어려운 거고요. 자, 광고는 형태다. 설득의 형태다. 자, 첫 문장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죠. A는 B다. 주제급이에요. 그죠? 단정하고 있잖아요. 저자가 단정을 하고 있다는 건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의 형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설득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소재는 광고인데, 그치? 그 중에서도 설득에 대해서 이 글은 이야기하려고 하나 보다. 그죠? 신경 보잖아요. 나도 몰랐던 거잖아요. 광고가 설득을 한대요.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사주세요. 이거 정말 좋아요. 뭐 이런 거니까, 그지? 다음에, 이것은 의미한다. 그쵸? 풀어주면서, 왜? 왜 설득인지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신정보를 줬으니까. 뭘 의미하냐면, from scale on. 처음부터, 원래는 이제 처음부터 원점으로 되돌아가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지필하는 아이들은 알아요. back to square one. back to square one. 이 square라는 게 동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동점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이제 이제 어휘어법에 이제 수거할 때는 스퀘어 뭐 그냥 이렇게 하고 광장인데 윷놀이판이야. 윷놀이판. 처음에 돌을 던졌어요. 그럼 원점에서 한 칸 갔죠? 근데 백도가 나온 거야. 백도. 백투, 백도.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당신의 목표와 관심은 당신의 목표와 관심은 종종 다르다. 무엇과 이 도주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자, 이제 문법 마지막이니까 좀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갈게요. 대명사 중에서 이, they, them, 뭐 this, these 이러한 것들은 뒤에서 수식어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죠. 수식어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전명구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뒤에서 수식어구에 뭐 그러니까 뭐 ing나 pp일 수도 있죠. 현재분사나 과거분사,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뒤에 수식어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건 one, once 아니면 that, those 뿐이 없어요. 얘네들만 수식어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원은 임의의 명사로 받을 때 쓰면 되는 거고, that은 정해진 명사를 받을 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고주의 이렇게 수식을 받죠. 수식을 받을 때는 원이나 대뿐이 못 쓴다고. 그런데 앞에 있는 요 단어가 interest죠. 그 정해진 명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수로 받아야겠죠. 그런데 복수니까 도주로 쓴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래서 도우즈 쓴 건 맞네요. 그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면은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얘가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프롬 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당신의 목표와 관심은 광고주와 다르다. 말 되죠? 말 되는 것 같잖아. 이제 한국말은 그 비교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는 무지 예민해요. 한국말로는 맞는 것 같지만 비교 대상이 지금 관심과 관심을 비교하는 거잖아. 관심과 광고주를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급이 나오면 반드시 비교 대상 일치를 해야 된다. 그죠? 비교급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비교 대상 일치. 이렇게 써보세요. 됐죠? 이러면 안 돼요. 비교하는 거면 다 비교 대상 일치해야 돼요. 비교급만 비교 대상 일치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를 반드시 뭐 해야 돼? 비교 대상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A is similar to B. A와 B는 유사하다. A is different from B. 죠? 유사하다, 다르다. 뭐 이것도 A is on a par with B. A와 B는 동등하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예요? like를 써도 되고 unlike를 써도 되죠. A와 달리 B는 다음에 이제 동사 이렇게 나가겠죠. 얘가 주어니까. 이런 것들도 비교 대상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런 게 많이 나왔어. 어, unlike the language of John. 그렇죠? 존의 language, 뭐, 말투, 뭐, 어투, 이런 뜻도 있으니까, 존이 쓰는 언어, 말투와 달리, 제이는 이제 어쩌고 저쩌고. 여기 밑줄 껐단 말이야. 틀렸죠? 지금 랭귀지와 제인을 비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that of Jane이라고 바꾸든지 이때 대시 가리키는 게 이제 랭귀지죠. 아니면 이렇게 바꿔도 돼요. 또는 Janes라고 써도 되죠. Janes. 그죠? 그러면 여기 랭귀지가 생략됐잖아. 그치?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생략되는 경우야. 앞에 있는 명사의 반복일 때는 소유격 다음에 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S 쓰는 거, 별표.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또 라이팅 할 때 토플에서 이런 것들 비교를 하게 되면 반드시 비교 대상 일치를 시켜라. 그죠? 음. 그때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that, does다. 그럼 that과 does를 언제 쓰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뒤에서 수식을 받을 때 쓴다. 이건 뭐 정말 많이 비교 대상 일치는 SAT가 이제 문법 나왔을 때 1위 문제예요. 비교 대상 일치가. 우리나라는 도치 아니면 수일치가 1위 문제고 그죠? 자, 지우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제인의 말투와 달리, 존의 말투와 달리 제인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야. 비교 대상 일치 대표적인 거 몇 개 써봤고요. 자, 첫 문장 다시 볼게. 그것은 의미한다고.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당신의 목표와 관심이 광고주의 목표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나의 목표, 당신의 목표. 그죠? 내가 물건을 살 때, 그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겠죠? 하지만
광고주가는 광고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의 목표가 서로 다르대요. 어려웠어요. 자, 첫 문장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떨지 마세요. 앞에 내용이랑 뒷문장은 같겠죠. 그죠? 지금 머릿속에서는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광고랑 내 생각이랑은 다르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갑자기 예시가 나오네요. Let's say 뭐예요? 뭐 imagine 같은 말이 imagine이야. imagine 이렇게 한 거죠. 상상해 보자, 가정해 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뭐예요? 예시죠. 예를 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할 말 다 했다 이거야. 이제 이 저자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드는 겁니다. Let's say 다음에 이제 대시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목표가 이주 투부정사 하는 것이다. 그죠? 당신의 목표가 사는 것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치? 베스트 뭐예요? 이거 저기 식기세탁기. 그죠? 이 식기세탁기는 뭐냐 하면 당신이 어퍼드 할 수 있는 자, 어퍼드 쓰세요. 할 또는 할 여유가 있다. 여력이 있는 거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살 최상의 식기 세척기를 살 여력이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일단은 지금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 유어 목표를 쓰고 있죠.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야 돼. 광고주의 목표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 너희 목표는. 그 얘기를 이제 풀어서 써줘야겠죠. 나는 don't have to 뭐 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사람일 필요가 없다. 뭐 할, 자, 더 최상급을 쓰고 있죠. 최상급, 더를 왜 써? 명사 쓰려고 쓰는 거죠. 근데 명사는 생략 가능하죠. 최상급에서. 맞죠?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명사 대격, 퍼스트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법 용어는 필요 없고 그러면 주어 비동사 썼으면 얘랑 얘랑은 동격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주어는 사람이니까 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해야겠죠. 내가 첫 번째 사람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최상급이면 초부정사가 수식을 하죠. 뭐뭐 할 첫 번째 사람일 필요는 없다. 브레이크, 깰. 그것은 당신에게. 자, 2번이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무지 어렵게 나온 거예요. 자, 이거 오형식, 가목, 진목도 아니고, 당신에게 가로 열고 닫으면, 브레이크 이때 쓴 거야. 그죠? 브레이크 이때 썼죠? 그럼 일단은 물음표해야죠. 2번이 이상하니까 넘겨야지. 이러면 안 돼요. 왜? 정답 제일 쉬운 게 5번이잖아. 수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건 또 조금 이따 생각하고. 그래서 혹시 중간에 문법 문제를 푸는데,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문법 문제를 풀 때 기본이 뭐예요? 너무 말도 안 된다. 첫째. 지금 보세요. 브레이크 이탈 첫 번째 사람은 아니다인데 갑자기 투유 지우고 나니까 대절이 나왔어. 이런 거 듣지도 보지도 못했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된다. 첫째. 2번, 너무 쉽다. 대학교 가는 문제인데. 그러면 뭐예요? 의심해라잖아. 우리 의심해라. 일단 2번은 제끼고 가요. 딴 게 다 맞으면 2번 그냥 가서 쓰면 되는 거야. 알았죠? 너무 말도 안 되거나 너무 쉬우면, 그치? 그러면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봤나요? break the news to somebody. 누구누구에게 처음으로 알려주다. 그래서 이 it이 더 뉴스의 의미일 거예요. 어렵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랬잖아. 동사가 썼는데 얘가 말로 뭐뭐 하다일 때는, 그죠? 말로 뭐 누구에게 할 때는 반드시 to somebody를 쓴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일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닌가. 원래는 이제 break the news to you. 그죠? 당신에게, 그치? that 이하라는 뉴스를 깨버릴 첫 번째 사람일 필요는 없다. 이제 요런 거야. 그럼 이때 that은 뭐냐? 이때 that이 나온 거야. 이렇게 써볼게. 그럼 얘를 it으로 쓴 거예요. it. 그래서 it하고 that하고 동격으로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건 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사람일 필요는 없다. 음. 너에게 그것을 깨. 그럼 너에게 그것을 깨. 그러니까 너에게 그것을 털어놓을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 이하를 얘기할 첫 번째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100 이하를 얘기할, 그죠? 첫 번째 사람일 필요는 없다. 내가 너에게 100 이하를 얘기할 첫 번째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 내가 굳이 너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데디아가 뭐야? 디스, 이것이 최상의 식기세척기가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뭐를? 광고 카피라이터. 자,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내 머릿속에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구매자와 광고주의 생각은 서로 다르다. 이것만 생각하고 읽어야지.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야? 알게 뭐예요? 내 생각과 구매자, 광고주 생각은 다르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걸 까먹고 읽으면 이제 독해가 산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식기세척기가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광고 카피라이터에게는. 그쵸? 무엇에 대한? 홈 애플리케이션 컴퍼니를 위한, 그치? 그러니까 홈 애플리케이션, 가전제품 회사를 위해 일하는 그런 광고를 하는 카피라이터의 관심사하고, 그치? 너의 관심사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또 쓰고 있는 거죠.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일만 자꾸 읽으면 돼. 자, 그는 이제 풀어주죠. 그 말에 대해서. 그는 누구예요? 카피라이터죠. 그죠? 광고하는 사람은 뭐 un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 하면 돼요.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 suffer 겪을 가능성이 없다. 단 하나의 고통도 pain 그죠? 고통스러운 눈물이 팽 돌잖아요. 그죠? 무엇의? 페일러, 어, 이거 뭐야? 실패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대요. 무엇에 대해서? find out. 아는 것에 대해서. 그죠? 뭘 알아? that 이하를 아는 거에 의해서. 알다, 이해하다죠. find out. 그럼 데디아가 뭐냐? 가로 열고 요까지 닫으면 되겠죠. 사는 것에 의해서 식기세척기를 어디에서 그의 아름답게 뭐 크래프트가 저기 뭐 만드는 거예요. 장인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광고에서 그러니까 광고를 보고 식기세척기를 사는 거에 의해서 당신이 패스업 지나가는 거니까 놓치게 되는 거죠. 더 현명한 구입을 놓치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쵸? 실패를 한 거야. 그럼 뭐야? 그것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얘기는 뭐야?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쵸? 더 좋은 기회를 살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야. 광고에 속아서. 그쵸? 거기에 대해서 광고주는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거 100만 원짜리 이거를 사야 되는데 광고에서는 그지? 100만 원의 광고를 하고 있어. 막 포장을 해서. 그런데 너는 더 좋은 게 있단 말이야. 50만 원인데 이거보다 더 좋아. 그럼 당연히 그거 사야죠. 근데 너가 이걸 100만 원 주고 산 거야. 여기에 대해서 광고주가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예요?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 디퍼런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봐. 모를 수도 있죠. 지금 여기 하는데 무슨 개소리야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뭐를 못 잡고 가면? 주제를 못 잡고 가. 그죠? 광고는 설득하는 거야, 너를. 그래서 너의 목표와 광고주의 목표는 서로 달라. 이 얘기를 계속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또 만약, 이거 또 예시 또 하네요, 예시. 당신이 정말로 원하면 읽기를, 지금 여기다가 예시2라고 쓰세요, 예시2. 렛츠, 예시1.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독해라면 더 읽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똑같은 말 하겠죠. 서로 다르다는 얘기 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뭔가를 읽기를 원한다면, 쓰여진,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최고의 관심사와 함께 뭔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뭔가를,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읽고 싶은 게 있는 걸, 그런 뭔가를 읽기를 원한다면, 그치? 내가 지금 막 읽고 싶은 거,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읽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뭐 해라? 이거를 픽업해라. 이거를 픽업해라. 다시 말해서 당신은 고 플립할 수 없다. 고 플립. 휙휙 넘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충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네가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죠? 뭘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식기세척기 광고. 당신이 지난주에 본 식기세척기 광고를 찾기 위해서. 음,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뒷문장 읽으면 되죠. 너가 컨슈머 레포트라는 그런 책을 선택을 한대요. 왜? 내가 거기에 진짜 관심이 있으면 이거를 선택한다. 그죠? 지금 봐, 얘는 무조건 책 제목이야. 이탈릭체로 써 있다고 얘기하잖아. 뭐 글자가 무조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으면 무조건 책 제목이에요. 그죠? 당신은 이 책을 넘길 필요가 없다, 이거. 이거 봐라, 이거. 1번 봐라. 왜 2번을 보고 지랄이냐. 2번 보고 설득당하지 마라. 원래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자, 당신은 얘를, 어, 시키, 자, 계속 갑시다. 당신이 부, 이렇게 하세요. 부. 이게 우리가 동사 강조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I did love her. 됐죠? 동사 앞에 원래는 love도 써야 되잖아요. love도를 이렇게 쓰는 거야. 부를 빼서 쓰는 겁니다. The did love. 동사 강조. 그래서 나는 그녀를 정말로 사랑했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강조로 쓸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예요? 대부분 어제 배운 거. 뭐뭐 하긴 했지야. 히, 제인이, 제인이 does loves, love, love, 통이라고 할게. 원래는 loves 써야 되잖아. 근데 여기 얘를 이제 둘을 빼갖고 does love로 써요. 요렇게. 이걸 동사 강조라고 배우는데, 정말 강조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인이 탐을 사랑하긴 하지. 다음에 뭐 나와야 돼? 근데, 벗이 나와야죠. 근데
좀 이상해. 뭐 이러면서, 그지? 그래서 뭐뭐 하긴 했지. 그쵸? 그래서 얘가 과거를 쓰면은 이제 뭐 대조가 나와야 되는 거야. 대조를 나와야 돼. 이런 게 또 뭐가 있어? 오브 코스가 있어. 오브 코스. 물론 네가 공부를 하긴 했지. 근데 제대로 안 했잖아. 이거 핸드폰만 했잖아. 앉아서. 공부를 하긴 했지. 근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떨 때 쓰는지 알겠어? 물론에서 앞 문장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뭐뭐 하긴 했지. 근데, 근데가 나와야 돼. 물론 사랑하긴 했지. 근데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막, 정말 뭐, 동사를 강조해서 사랑이 이만큼 사랑했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광고를 읽긴 하지야. 그랬을 때 읽긴 해. 근데 당신은 자, take it for granted that, 요렇게. that 이하를 당연하게 여긴다. that 이하를 당연하게 여긴다. 당신이 그 광고를 읽긴 하지. 근데 그때 당신은 that 이하를 당연하게 여긴다. 요거는 좀 해야 돼요. 뭐, 이거, 일단 이거 봅시다. 간주하다가 보통 오형식 동사에서 A as B를 쓰잖아요. A를 B로 간주하다 너무 많잖아요. 안 써줘도 되죠? 그죠? 써죠? 안 써줘도 되죠? 뭐 regard A as B, think of A as B. 이건 뭐 문법으로 나오면 해주고요. 지금 안 해줘도 되는데 오형식 동사인데 A for B를 쓰는 경우가 있어. for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take야. take A for B 이렇게 적어보세요. take A for B. 앞에 미스가 붙어도 돼요. 미스가 붙어도 돼요. 미스 뭐예요? 오인하다야. 오인하다가 뭐예요? 잘못 아는 거죠. 그죠? 자, A를 B로 간주하다라고 A를 B로 간주하다. 간주하다. 그래 화살표하고 오인하다라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take A for B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요거 갖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를 좀 해줄게요. 요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다 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자, take A for granted. 이렇게 해서 A를 당연히 여기다야. 뭐라고? A를 당연히 여기다. 됐죠? 그러니까 A를 당연하게 여기는 건 잘못된 거죠? 오인하는 거야. 당연한 거로. 자, A is taken for granted.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얘가 형용사로 굳어져서 당연한 이란 형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문법 문제로도 종종 나와요. 근데 여기 하이픈을 찍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형용사로 만들어버리죠. taken for granted. 자, 문제는 두 번째. take A for granted인데, 오형식이잖아. 오형식의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대절이면, 목적어가 대절이면 투부정사나, 지금은 이제 대절만 쓸게요. 얘가 어디로 가요? B로 가죠, 대절이. 그러면서 뭐로 바뀌어요? 여기가 이수로 바뀌죠. 이게 이제 가목, 진목이죠. 가목, 진목.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야. 중학교 때. take it for granted 돼. 네. 그죠? that 이하를 당연히 여기다. 일단 쓰세요. that 이하를 당연히 여기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일단은 이거예요. 얘하고 얘입니다. 됐죠? 그 외에는 take A for B가 나오면 다 잘못 아는 거야. 잘못 아는 거예요. 오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썼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독해에 나왔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공기를 당연히 여긴다. 이 얘기는 뭐예요? not perceive잖아. 인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not conscious. 됐죠?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not, 그쵸? 우리가 당연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막 이 수업도 하고 저 수업도 막 무료로 해주고 그걸 당연히 여긴다는 얘기는 뭐야?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는 얘기죠. 됐죠? 어, 잘 써놓으세요. 빨리 필기 잘 해봐. 여기 conscious는 S 없네. C-O-N-S-C-I-O-U-S. 인식하고 의식하고 aware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이 글을 썼다는 얘기는 뭐야? 저자는 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마음 아프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제 이하는 당연히 여기다 달달 외우는 것도 좋아. 근데 언제 쓰는지, 왜 쓰는지는 알고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봐봐. 시험 문제에서 재진술 문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밑줄을 껐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저자가 이렇게 말한 의도는 뭐냐? 뭐예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인지해야 되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거다. 시험 문제 나왔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어디 아니 근데? 자, 당신은 당연히 여긴다는 얘기야. 됐죠? 그랜트에 대해서 하나 더. 그랜트가 사형식으로도 쓰여요. somebody, something.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야. 바뀌면서 something to somebody. 됐죠? 요거 사형식으로도 쓰인다라는 거. 명사로 쓰이면 뭐야? 보조금. 이런 뜻이야. 보조금. 자, 뭐를 당신은 당연히 여기나 봅시다. 뭐를. 그것이 이때 AD 광고겠죠. 그죠? 광고가 만드는 거죠. 경쟁자에게 광고가 하는 어떤 비교도, 그죠? 어떤 비교도 얘가 주어져. 어떤 비교도 수일치가 안 되네요. R로 바꿔야죠. 정답 5번이네요. Not necessary 부분 부정이죠. 이건 설명 안 할게요. 항상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그죠? 이렇게 써줄게요.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공정하고 밸런스한 건 아니다. 됐습니까? 무슨 얘기야, 얘가? 무조건 할게요. 문제 내볼게요. 문제 내볼게. 자, 저자가 이렇게 쓴 의도는 뭐예요? 알게 뭐예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다르다. 다르다. 이거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제를 놓치고, 그러니까 주제 찾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주제를 놓치고 글을 읽으면 독해는 산으로 가요. 열심히 읽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뭐 중요한 편 하나만 더 짚고 아예 외워두세요. 이런 것들은.
아예 외워두세요. 어, 여기. I don't have to be the first to break it to you까지. 내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다른 데서 들었을 거야. 그러니 굳이 내가 뭐 너한테 뭐 얘기를 어, 처음으로 해야 될 사람일 필요는 없잖아. 그치?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다른 데서 들었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that 이하를 들었을 거야. 그죠? 그리고 이런 걸 외워야지. 알쓸 때 내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써줄게. 다른 데서 that 이하를 들었을 거야. 들었을 거야. 됐죠? 그 토플 리딩 하는 애들은 또 이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라이팅 할 때. 글을 정리할 때. 그치? 자, 그래서 좋은 예문이었습니다.